이거는 절대 오래갈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제 눈에는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제가 업계에서 10년 동안 일하기도 했고요. 9개의 매장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딱 보면 감이 좀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랜차이즈 중에서 희한하게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브랜드도 참 많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요,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순진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팔아 제끼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 불량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 영상을 보면 개거품을 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반드시 걸러야 하는 프랜차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나친 마케팅비를 쓰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아직 가맹점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먹방이라든가 창업 광고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브랜드들을 보면 마구잡이로 가맹점 늘려서 엑시트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홍보를 하더라도 그 브랜드의 급에 어느 정도 맞는 비용을 써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는 돈은 없으면서 매달 수천만 원, 수억 원씩 홍보비로만 쓰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찮은데 포장지는 샤넬 포장지를 쓰는 거죠. 제가 완미족발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는 마케팅을 엄청 잘하는데 마케팅에 돈을 안 써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완미족발의 대표님은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안대장님입니다. 안대장님이 본인 채널에 광고를 올리는 거는 당연히 돈이 안 들죠. 근데 그건 대표가 인플루언서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안대장님이 본인 채널에는 광고를 거의 안 올리거든요. 이런 쇼츠 영상 보시면 대부분 완미족발의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가는 광고입니다. 첫 번째가 안대장님, 두 번째는 완미족발의 공동대표님이고요. 세 번째 영상은 안대장님의 아내분이 춤추는 영상이에요. 잠깐 볼게요. 아마 프랜차이즈 대표의 아내분이 춤추면서 홍보하는 건 전 세계 최초 아닐까 싶어요. 이런 영상들이 수백 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안대장님이 안방 팡사라는 JTBC 프로그램에 나간 영상인데요, 아내분에게 야, 잔소리 하려면 해장국이라도 끓여놓고 얘기해, 이렇게 핀잔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고 진짜 웃겼는데 이분이 이렇게 막 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영상이 나가면 구설수에 오를 게 뻔하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안대장님이 욕먹는 걸 좋아하는 변태도 아니고 저런 방송에 왜 나가서 저러고 있겠어요. 다 돈 안 들이고 완미족발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저건 출연료를 받았을 거예요. 저 방송이 나간 후에 저희 동네 카페에서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 너무 가부장 쪽 아니니? 언니, 그래도 능력 좋은 남편이 최고야,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누시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잘 나가는 사업가가 완미족발 대표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미족발의 공동대표님도 중미술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내성적이고 수줍음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관상만 딱 봐도 내성적인 게 보이잖아요. 이런 데 나가는 걸 엄청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료 받고 홍보를 했겠죠. 이렇게 완미족발 마케팅 하는 걸 보면 진짜 경외감이 들 정도입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이런 게 다 대표가 본인 브랜드에 자신이 있고 애착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홍보에 돈만 쏟아 부어서 팔아 제끼려는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치장한 현란한 광고들을 보고서 요즘 이 프랜차이즈가 잘 나가나 보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얼마나 마케팅을 가성비 좋게 현명하게 잘하는 브랜드인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걸러야 하는 프랜차이즈 두 번째, 지나친 영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은 아니지만 나이유브라는 저희 브랜드 전수 창업을 하면서 영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수 창업 계약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 20-30% 정도는 그냥 돌려보냅니다. 제가 봤을 때 창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신 분 같으면 돌아가셔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한 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거든요. 계약하겠다고 온 분들을 돌려보낸다는 게 사업가로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파는 게 자동차였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서 계약을 따낼 거예요. 근데 창업은 이게 한 가족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정말 숙고 끝에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빨리 계약하는 것만이 지상 과제인 프랜차이즈들이 진짜 많아요. 사장님, 지금 당장 계약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죠. 가맹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라거나 뭐 상권이 다 차고 있다거나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당장 잡아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맨날 연락해서 사람 마음 조급하게 만들고 계약서에 도장 찍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엊그제 상담해드린 사장님은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맨날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재촉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사 홈페이지에 그 지점을 계약 완료로 표시해 놨더라는 겁니다. 계약서는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를 하냐 마냐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뭘 고민하시냐, 절대 계약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원래 안 좋게 봤던 프랜차이즈이기도 했고요.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라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영업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자신 있는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고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브랜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그 정도 각오로는 창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느긋하고 사람을 가려서 받는 브랜드가 훨씬 더 믿을 만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고자세로 나온다고 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다른 브랜드는 다 나를 왕처럼 대접해 주던데 이딴 데 말고 나한테 맞춰준다는 브랜드로 창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진짜 자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0월달 이달의 프랜차이즈로 선정한 뭉텅의 대표님은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영상에서 저희 뭉텅 브랜드의 단점도 다 밝혀주시고요, 힘든 게 있으면 힘들다고 다 밝혀주세요. 저희는 그래도 꼭 하고 싶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장님에게만 가맹점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브랜드에 애착이 있는 대표님들은요, 다 이런 식입니다. 확신도 없는 사람을 막 재촉하는 짓은 절대 안 하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브랜드는 반드시 걸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걸러야 하는 프랜차이즈 세 번째, 수익률 뻥튀기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요즘엔 꼰대 마인드를 버린 젊은 사업가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많이 하면서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브랜드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프랜차이즈 회사 한창 다닐 때 5년에서 10년 정도 전에는요, 수익률 뻥튀기를 거의 대부분 했거든요.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들이대는 프랜차이즈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많이 뻥튀기를 하는 항목이 바로 재료비랑 인건비인데요. 외식업 프랜차이즈인데 뭐 재료비를 30%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무슨 개인 브랜드 맛집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재료비 30%는 요즘 불가능합니다. 그냥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로열티를 포함한 재료비가 35%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싹 다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가 4%고 재료비가 30%라서 둘이 합하면 34%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저 믿고 걸으셔도 돼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이거는 제가 조금만 수위를 조절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껏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를 깊게 조사해 봤지만 재료비가 35% 미만인 브랜드는 없었고요. 간혹 35%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브랜드들을 보면요, 다 거짓말이고 브랜드 자체도 다 거지 같았습니다. 제 경험은 그랬어요. 요즘 프랜차이즈 재료비가 40%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렴한 재료비를 앞세워서 우리 브랜드는 특별한 브랜드라서 많이 남아요, 이렇게 창업을 꼬드기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면요, 일단 한번 심각하게 의심을 해보시고요. 만약 재료비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매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 브랜드는 반드시 걸러주세요. 그리고 재료비보다 더 심하게 뻥튀기 하는 게 있죠. 바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뭐 15%다, 20%다, 이 정도 얘기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창업을 안 해본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일단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인건비를 계산하려면 원래 오토 운영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걸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사장이 2명, 3명 몫을 하면 인건비가 낮아집니다. 이런 기적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인건비를 아무리 낮게 계산해도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죽도록 일한 인건비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토운영 기준으로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 25% 미만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인건비 30% 나오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근데 다들 15%, 20%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건비는 아예 본사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30% 기준으로 많이 효율적이다 싶으면 25%까지 봐도 되고요. 많이 비효율적이다 싶으면 35%까지 봐도 됩니다. 이렇게 25%에서 35% 사이로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건비 들이대는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걸러주세요.